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20대 총선 이후 전국이 어디로 갈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패의 새누리당이 완패하고 필패의 더불어민주당이 완승하고 창당 2달짜리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제3당 자리를 차지했던 정의당이 밀려났습니다. 도대체 한국 정치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선 야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다는 야당은 왜 기대밖에 큰 선물을 받은 것일까요? 산타클로스가 선거 승리라는 선물을 잘못 배달한 것일까요? 이번 총선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권 심판론과 경제 실정 등 정책 경쟁이 없는 문제투성이 선거였다고 했습니다. 여야 불문하고 각 당이 공천 잡음에 휩싸여 지지자를 실망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야 대결 구도가 형성되지 않는 이상한 선거 국면에 있다고 했습니다. 야당 간의 분열과 대립으로 야권이 공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야당은 당대표가 물러나고 갑작스럽게 현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인물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영입해야 할 정도로 당 조직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 다른 야당은 탈당파로 급조한 선거용 임시정당 같았습니다. 왜 이런 정당이 정권 심판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박근혜 정권의 실종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야당이 시민들의 눈에 대안 세력으로 보이는 것일까요? 가능한 설명 하나는 분노가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야당이 대안인지를 가릴 만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8년간 보수 집권 세력에 쌓인 불만이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에 실망하고도 기대를 접지 않고 보수 정권을 연장해줬더니 나라를 이 지경으로 몰아갔다.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권은 3년 내내 퇴행적이었지만 이번엔 좀 심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둔 민감한 시기에 박 대통령이 막후가 아닌 전면에 나서서 온갖 볼썽사나운 모습을 스펙터클하게 드러내면서 박근혜 정권의 실패를 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말하자면 지지층이 박 대통령을 포기해도 마음의 부담이 없을 만큼 편안한 이탈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결과는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일단 박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결심하자 전에는 결코 하지 않을 행동을 했습니다. 복잡한 선거 구도에도 불구하고 미로를 찾아가듯 기어코 숨겨진 골대를 찾아 골을 넣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민들은 온갖 난관을 돌파하며 고개와 같은 투표를 했습니다. 야당 성향 유권자는 지역에서 더민주를 찍고 정당 투표는 더민주나 국민의당을 선택했습니다. 중도 혹은 보수 성향 유권자는 지역구에서는 새누리당을 찍더라도 정당 투표는 국민의당에 하거나 아예 지역구 정당 투표 모두 국민의당에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보수 성향 유권자는 더민주를 찍을 수는 없었지만 국민의당을 선택함으로써 새누리당 득표율을 낮춰 더민주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야당 지지자들은 더민주가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므로 더민주가 착각하지 못하게 호남은 국민의당에 넘겨주었습니다. 응징하겠다는 의지가 콘크리트를 뚫고 나올 기세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시민의 지혜가 선거 구도의 한계를 돌파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현상은 야당에 관한 한 보상체계가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줘야 하는데 못해도 상을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야당이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야당이 압승해도 두 야당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박근혜 정권을 벌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두 야당을 잠깐 심판의 도구로 빌려 쓴 것뿐입니다. 박근혜 정권 심판이 우선이라서 야당에 대한 평가는
미루어 둔 것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재기를 할 수 있을까요? 2004년 제2당으로 새누리당이 전락했을 때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김무성, 오세훈, 김문수 다 패자들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원희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다는 사실 자체가 새누리당의 위기를 잘 말해줍니다. 당장 새누리당을 이끌 지도자가 없습니다. 거대 야당과 대통령 사이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잘 이행하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재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박 대통령을 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박 대통령에게 따질 건 따지고 야당의 요구도 적당히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 앞에서 선거에 진 죄인입니다. 속으로는 박 대통령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겉으로는 잘 모시지 못해서라고 자책할 것입니다. 이런 입지에서는 박 대통령을 제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칫 대통령과 야당의 틈새에 끼어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과연 고개를 숙일까요? 박 대통령이 국정을 맡으면서 그동안 처해 있던 환경은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잘 맞았습니다. 정책이 옳고 그른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응원해주는 견고한 지지층의 존재,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충실히 잘 따르는 집권당, 국회를 좌우하는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 거기에다가 무기력한 야당까지. 그런데 지금 지지층이 이탈했습니다. 대통령만 믿고 따르다 망했다고 생각하는 여당은 앞으로도 그 길로 갈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여당 과반 의석 무너졌습니다. 야당은 무기력증을 털고 일어설 기세입니다. 박 대통령이 처한 유리한 환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바뀌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과 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타협과 양보는 박 대통령이 잘 할 줄 모르는 분야입니다. 박 대통령은 혼자 결심하면 그걸 당과 정부, 국회가 알아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조건에서 했는데도 이런 성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박 대통령으로서 가장 서툰 일을 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원하는 의제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그걸 받아들여야 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 과거와 달리 야당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것도 설득해야 할 야당이 두 개입니다. 국민의당을 잘 설득해야 합니다. 게다가 새누리당도 과거의 새누리당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재집권을 하려면 박 대통령 하라는 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하나하나 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정의 중추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정치, 제대로 국정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박 대통령에게는 전혀 익숙치 않은 낯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강할 때 지지층도 결집하고 야당도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약해지면 지지층도 흩어지고 야당도 무시합니다.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강하게 나갈 상황도 아닙니다. 낯선 환경 속의 박 대통령은 자신을 180도 바꾸지 않으면 페이스를 잃고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어떻게 할까요? 국민의당은 캐스팅 보트를
지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국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정당입니다. 창당 2개월 된 신생 정당이자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모호한 정당이 전국을 주도해야 할 상황이라면 전국은 안개 속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대 총선으로 조성된 전국은 박 대통령과 여당으로서도 처음이지만 당연히 국민의당도 처음입니다. 국민의당이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먼저 국민의당의 정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은 한마디로 이질적인 것들의 혼합물입니다. 우선 당내 진보, 중도, 보수가 다 있습니다. 스스로 지향성을 그렇게 정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구성원들의 색깔이 제각각 다릅니다. 우선 인물들을 일별해 보는 것만으로도 국민의당의 특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안철수, 정동영, 천정배, 박지원, 김한길, 박주선, 이상돈,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일한 끈은 반문재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다양하다 해도 하나의 틀로 포괄할 수 있으면 그 다양성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문재인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직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단단한 끈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철수, 당 지도부, 의원, 당원, 지지자, 아직 일체성을 이루는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강조하면서 햇볕 정책 계승을 자초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안보에 관한 한 보수라고 자초한 바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과 안 맞는 것입니다. 새정치론은 구호와 달리 컷오프 대상 탈당자들의 모임으로 이 당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독자파와 통합파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노선 정책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호남으로 기운 것도 바로 이런 자기 정체성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에 의존한 결과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호남과의 결합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더민주당과의 차별성도 불분명합니다. 아직 더민주당이 비주류 정당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더민주당과 통합할지도 과제입니다. 국민의당은 자기 존재의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국민의당을 찍은 것은 적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양당에 대한 거부감의 결과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앞으로 계속 지지해야 할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당분간은 불안정한 3당 체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 시일 안에 제3당의 정체성을 정립해야 하는 과제가 국민의당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국민의당은 더민주당과 박근혜 정권 사이를 중재하거나 상황에 따라 더민주당 편을 들고 박근혜 정권 편을 들며 자기 위상을 높이려 할 것입니다. 이때 새누리당이 이중대로 전략하지 않으면서 전국을 주도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다음은 향후 전국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더민주당을 기준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파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야가 좀처럼 타협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과 여당이 여전히 총선 이전의 자세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야당대로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맞서면서 국정이 표류하고 대결 정치가 펼쳐집니다. 이 경우 시민들 사이에서 박근혜 정권 실정을 심판하고 나면 뭔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고 불만이 나오면서 여야 모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하고 결국 야당 책임론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화의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더민주당이 국민의당과 협력을 해서 국정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힘의 한계를 깨달은 박 대통령과 여당도 야당에 일정한 양보를 하고 야당 역시 정권으로부터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타협할 것은 타협도 하면서 대화의 정치를 펴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들을
청와대와 여야 지도부가 수시 협의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시나리오입니다. 더민주당이 전국을 주도하되 대결은 피하면서 안정적 국정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 더민주당이 집권 비전이 돋보이고 지지율은 높아지는 시나리오입니다. 현실은 아마 이 두 양극단의 시나리오 사이에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국을 불사한 대결의 정치는 피하지만 그렇다고 더민주당 주도로 원만한 국정을 펴는 것도 아닌 일면 대화하고 일면 대결하거나 교착 국면을 맞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더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민주는 이제 국정에 대해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제1당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야당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집권 세력을 견인하면서 집권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소수 야당 때와 달리 책임감이 크고 더 어려운 길을 가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던진 의제를 어떻게 반대할 것인가 하는 편한 입장에서 벗어나 어떤 의제를 제시하고 집권 세력을 설득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갈등 이슈로 맞설 것인가, 합의 가능한 이슈로 타협하며 물러설 것인가. 더민주는 정권과의 충돌로 공동 책임론에 휩싸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지지자를 결집하는 효과를 낼까요? 갈등을 피한다고 양보하고 타협만 하다가 지지층을 잃을까요? 만이 하나 박 대통령이 거대 야당과 힘겨루기 하다 국회 심판론을 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국회 심판론이 야당이 소수당이었을 때는 허구이고 정치 공세였지만 여소야대 조건에서는 실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당과의 관계 설정도 잘 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을 우당, 형제당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적대관계, 경쟁관계로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정국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준비 안 된 승리를 손에 거머쥔 더민주당,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개혁에 실패한 열린 우리당의 길을 되짚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